이렇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 3억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주택채도 산입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할 때, 그리고 그 당해 물건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된다. 지역은 잘 고른 것 같은데? 또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남동구청역에서 뭐 이 정도면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10분이나 걸려? 5분이면 갈 것 같은데. 너 요즘에 복싱 배우고 그러는데 뛰어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제 3억 프로젝트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물건은 거의 정리가 됐지. 네, 지금 전세까지 놓고 지금 잔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이제 물건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잔금을 못 받았는데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게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그 두 번째 물건 입찰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계약금을? 예, 계약금을 한 1,100만 원 받아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물건들이 다 입찰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돼 있어서 입찰이 가능합니다. 3개 물건 정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인천 남등구 만수동에 있는 사만 아파트라고 하고요. 만수동이라는 데가 인기 있고 뭐 가격을 선도하고 이런 지역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주변 지역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 갭매역이든 뭐 풍선 효과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를 맞춰야겠지. 지금도 조금씩 오를 거야. 그렇지만 다른 데보단 많이 못 올랐을 거라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 지역은 잘 고른 것 같은데? 또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남동구청역에서 뭐 이 정도면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10분이나 걸려? 5분이면 갈 것 같은데. 너 요즘에 복싱 배우고 그러는데 뛰어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역세권이라고 봐도 되겠다. 주변에 학교도 좀 있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고긴 하지만 다 있고, 유치원도 있네. 임대 수요는 충분히 있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고, 연식이 어떻게 되나 이게? 네, 연식은 이 아파트가 한 90년부터 90년도면은 애매하네, 그지? 내년이면 30년이 되니까 재건축은 한 해 만에 하지만 빨리 진행될 수도 없겠고, 또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꺾어지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것들이 되게 진행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앞으로 꺾어질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더 한다면 뭐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기는 어렵고 단점만 남은 거 아니야? 굉장히 낡은 아파트다.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나? 2층이라서 한 1억 6천 정도, 전세가는? 전세도 한 1억 5천에서 6천 사이로. 어이구, 거의 딱 붙어있네. 이것도 무피나 풀피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겠네. 이게 낡은 아파트인데 인테리어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인테리어를 비싸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있어. 등기부 등본에서 소유권 이전일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한 게 2016년, 그러면 한 5년 정도 지난 거잖아. 그때 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좀 뭐 인테리어 같은 거 좀 해서 팔지 않았겠어? 이렇게 손바뀜이 좀 있으면 나름대로는 그 최소한의 인테리어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추정은 해볼 수 있겠지. 물건들을 이제 고를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다주택을 이어가야 될 거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야 된다. 이거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맞아? 네, 공시가격 알림이 통해서 1억 원 미만인 거는 확인했어요. 확인을 해봤어? 지금 시세가 1억 6천인데도 불구하고 1억 이하이다. 그런 것들은 시세가 상승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겠지, 공시가격에. 야, 그러면은 뭐 1억 6천, 7천짜리 아파트들도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취득세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너 양도세는 어떻게 할래? 2년 지나면 기본세율 적용 받는다. 이 정도 일단 확인하긴 했어요. 여기 저기잖아. 여기 나름대로는 그 규제 지역이잖아, 다. 양도세도 이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공시가액이 일정하게 좀 낮은 것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양도세 중과에 예외가 있거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수도권에는 좀 예외가 적용 안 되겠지.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시 같은 특별자치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없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있잖아. 일반적인 도지역들, 그런 데들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아파트들은 주택수를 산정하지도 않고 중과도 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는 이제 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이런 투기나 이런 거와 무관하다는 그런 전자에서 이렇게 규제를 했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는 그 수도권이나 그 자치시, 광역시, 네. 이런 데서도 읍면 지역들이 있잖아. 왜? 뭐 안성시의 뭐 공도읍 같은 데들, 이렇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 3억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주택채도 산입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할 때, 그리고 그 당해 물건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종부세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부세는 네가 지금 개인으로 받고 있잖아. 법인으로 받을 때에는 뭐 공제가 없잖아. 그렇지만 개인으로 받을 때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는 공제가 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대부분 1억 원 이하짜리를 받을 건데 8개, 9개를 받아도 9억 원을 넘기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종부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 2주택 이상일 때에는 또 공제 금액이 작아지잖아. 6억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1억짜리를 7채 받았다 그러면 8억이잖아. 그러면 공제 6억 빼고 2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크지는 않지 않을까. 걱정할 거는 아니다.
이 물건은 지역도 괜찮고 그런 조건들도 딱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뭐 입찰을 해보면 되겠는데 이게 언제지?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권리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한 거니까 나중에 분석하도록 하고 네. 가치는 꽤 괜찮다. 다음 물건은 말씀해주신 대로 양도세를 중과를 배제하는 지역으로 하나 봤습니다. 안성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수도권이잖아. 그렇지만 수도권에 있는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입에 포함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도 안 되는 아파트이다. 안성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인기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잖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인근 지역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게다가 또 이제 안성 IC 인근에 스타필드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짓고 있단 말이야. 이런 정도의 후광들 안성 쪽으로도 저것도 많이 지나가잖아. 세종간 고속도로 다양한 보면 뭐 호재가 없지는 않은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 이 물건만 보면 지금 신건입니다. 조회수는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조회수 보니까 11개나 되네. 서서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안성도 이제 바람을 타야 되는 지금도 조금씩 오르고 있을 거야. 이제 아직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적인 여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긴 하지. 근데 시세는 어느 정도나 하디? 1억 한 5천 정도. 어이구 감정가가 되게 낮게 잡힌 거구나. 전세도 한 1억 4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뭐 거의 이것도 전세가보다 낮게 잡아가지고 무피나 풀피를 만들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겠구나. 아주 막 크게 뭐 막 5천만 원 1억씩 오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무피나 풀피기 때문에 그치? 2, 3천만 원만 올라도 되잖아. 3천만 원씩만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뭐 10개 잡으면 3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경매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한 2천 정도 싸게 사고 또 앞으로 또 2, 3천 올라주고 그렇게 되면 3억포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다 소유자가 살고 있네. 앞에 것도 소유자가 살고 있더니 이거는 정말로 복불복인 것 같아. 소유자가 진짜 자존심이 세가지고 난 뭐 이사비도 안 받고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나와주면 참 좋은데 근데 난 진짜 어디 갈 데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강제 집행까지도 갈 수 있는 거.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서로 감정적으로도 되게 좋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 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웬만하면 적정하게 이사비를 주고 이번엔 꼭 케이크 사들고 가고. 알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가 너무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야? 낙찰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네. 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같은 날에 평택에 또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평택도 지금 중심 단지들은 많이 올랐어. 근데 이렇게 이제 주변에 산재에 있는 작은 규모의 단지들 크게 인기 없는 그런 단지들도 올라가고 있을 거야 아마. 지제역 인근이면 좋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서정리역 인근 쪽에 이제 국제도시부터 해가지고 SRT 역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괜찮지 평택도. 근데 이제 국제도시부터 해가지고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 조심해야 되지만 당분간은 상승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한번 유찰돼 있네. 그리고 경쟁력도 있겠고. 이건 시세가 얼마나 하디? 시세가 이 물건이 좀 저층이어서 한 1억 6천에서 6,500 정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감정가보다는 조금 낮구나. 많이 못 올랐다는 걸 반영하는 거겠지, 그지? 감정가보다 높은 것들, 아까 같은 것들은 많이 올랐다는 거겠지, 그 기간 동안에. 전세는 뭐 어떻게 돼? 전세는 또 1억 4천이긴 합니다. 이것도 잘하면 무피나 풀피 만들어낼 수 있겠네. 평택도 규제 지역이지? 양도세 중과 부분들은 각오를 해야겠구나. 수도권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거야. 3억프라고 해가지고 뭐 3천만 원 가지고 이것저것 받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방법, 중부세 별로 안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지. 감정가액이 1억 7,600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1억 이하가 된다는 거야? 네, 공시 가격은 1억 미만이었습니다. 공시가격 알림이란 사이트가 있다 그랬지? 거기서 이 주소 치고 반드시 체크를 해서 입찰들을 하셔야겠다. 이게 공시가격 알림이구나. 찾는 건 어렵진 않지.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라는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주소 쓰면 나오는구나. 아무튼 이거 세 개 다 괜찮네. 왠지 혼자서 잘하겠다. 내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앞으로 잘할 것 같은데 나오지 말까? 아니, 그래, 너뿐만 아니라 아직은 초보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보도록 하자. 아무튼 뭐 지금 대출도 쉽지 않고 규제로 세금도 많이 세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틈새를 공략을 해가지고 3억프를 성공시켜서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한 거 있잖아.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무주택자도 지금 60%밖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3천만 원 갖고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뭐 추가 대출을 받거나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이 안 나오니까 대출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 그래 한 10억 정도 마련해가지고 지금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거든.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행꿈사에 이제 가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행꿈사에서 자꾸 이제 활동하셔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를 좀 어필 좀 하고 우리가 아무한테나 막 해줄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서로 간에 신뢰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2달 후에 갚아야 되는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안 갚어. 이자가 저리다 보니까 안 갚고 막 계속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막 경매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선의로 시작했는데 되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 돈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대상자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열정도 있고 상황은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행복한 부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고 인품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내가 뭐 100억, 200억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막 아무나 막 해주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희망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야 되고 조금 여러분들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웬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공평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기대를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오늘 이렇게 추천해주신 물건들 이번 주부터 한번 입찰을 해보겠습니다. 꼭 돼가지고 또 한번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빌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